자, 오늘 반도체, 네, 삼성전자 어쨌건 뭐 수급이 좀 몰리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수는 끌어올렸어요. 아, 근데 이 좀 체감상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반도체 오늘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8만 원 넘기기는 했어요.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승 추세로 봐야 될지, 워낙 올랐다 다시 또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이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일단 저는 좀 요즘에 삼성전자는 저는 당연히 좀 올라야 되는 자리고 또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HBM3 논리에 갇혀가지고 다른 게 좀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자꾸 HBM3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올해 벌이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올해 삼성전자의 벌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해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HBM3 쪽에서 가시적인 게 터져서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 좀 어떤 그 채찍질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튀어나가면 좋겠지만, 그 HBM3가 아니더라도 이제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지금 수익성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금 8조 2천억에서 지금 플러스 알파 쪽으로 가는 추이거든요. 근데 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 이제 감산 끝나고 작년 4분기부터는 사실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2분기에 이제 낸드 가격 쪽에서 좀 평균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2분기 지금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HBM3가 가시화되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관련해가지고 안전마진을 갖고 있는 지금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HBM3 쪽이 가시화돼서 이제 이 플러스 알파, 8조 2천억 플러스 알파가 이제 구현된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탄력을 강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그 HBM3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된다 안 된다 쪽에 그런 논리에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8만 원 밑에서 지지부진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좀 이제 모처럼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지금 퀄컴, 델, 그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향 쪽의 종목들이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였는데, 근데 이런 좀 온디바이스 AI 쪽 향 종목들은 장중 내내 상승폭을 지켰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약간의 좀 이제 반도체 쪽의 논리의 변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HBM3 논리로만은 이제 반도체를 좀 보면은 오히려 좀 다른 걸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금 이제 미국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분기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무려 78%. 엄청난 지금 드라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드디어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치고 명실상부한 미국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 봤을 때 이보다 더 큰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을 또 보여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 기반으로도 어쨌건 올해 지금 역대 세 번째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HBM3나 이런 쪽,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좀 뭔가 가시적인 것들이 더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사상 최대는 좀 무리고요, 올해. 근데 2022년에 43조는 현재 컨센서스에서 10% 정도만 상향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오늘도 좀 뭐 일단 지수 자체는 반도체가 올라서 지수는 땡겨놨는데, 실제 반도체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니까 이제 반도체를 들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분들이 다 즐거운 하루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 지금 고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는 말에 계속,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가 오늘 전강 후약이었는데 내일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요 며칠 계속 좋은 흐름인데 얘가 이제 시작일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목 뭐 살려 하면은 저런 거 ETF 사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수는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미반도체는 안 올라 있는데 지수는 올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설령 안 올라더라도 하이닉스가 땡겨주면 지수는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땡겨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요즘에 뭐 오늘은 이제 뭐 삼성전자에 가려져가지고 뭐 좀 현대차 많이 거론이 안 됐죠.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코스피 ETF나 인덱스 ETF나 아니면 반도체 ETF나
아니면 정말 종목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장 안정감을 주는 종목이니까 요즘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너무 종목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저도 사실은 지난 4월 달 삼성전자가 86만 6천 원까지 막 상승하는 그 시점, 그때 개인들이 팔 때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팔지? 네. 이거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때 끝까지 가서 뭐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아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삼성전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수익이 나면 일단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연속성에 대한. 네, 맞아요. 아침에 오르면 일단은 팔아놓고 보는 게 잘 맞는 장이었더라고요. 지나거나 복귀를 해보면 오늘 아침에 어떠한 섹터가 산뜻하게 출발을 해서 오늘 이쪽이 가겠구나 싶으면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차라리 이제 장 초반에 좀 만약에 좀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애들 오늘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랬거든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기대를 안 했던 섹터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엊그제는 테슬라가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막 고꾸라지고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뭐 블럭들 같은 거 막 있으니까 좀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2차 전지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장중에 요걸 좀 포착해가지고 요것도 힌트로 좀 삼을만하다 싶은 건데 이 위에는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의 장중 흐름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2차 전지의 장중 흐름이거든요. 근데 묘하게 대칭되지 않습니까? 장중에 반도체가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면 2차 전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다시 조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 작년서부터 2차 전지와 반도체주 들고 있으신 분들이 서로 예, 수급에 이제 시속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도 2차 전지가 장중에 돌려세운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반도체가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종목별로 좀 온도차가 발생할 때였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가 하락 전환한다든지 SK하이닉스가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2차 전지가 좀 일제히 좀 돌려세웠는데 왜 돌려세웠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수급적인 이유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둘 다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은 좀 그런 양상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약간 우리가 트레이딩 쪽에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반도체가 좀 떠서 출발하고 2차 전지가 좀 밀려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인 좀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푹 빠져 있는 2차 전지를 좀 저점 매수하면 장중에 좀 돌려 세운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아침에 좀 2차 전지가 산뜻하게 좀 출발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가 살짝 눌린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밸런스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추정을 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좀 연속성이 보여야 되겠죠. 내일도 이러고 모레도 그런다 그러면 이런 패턴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들은 좀 장중 뭐 데이 트레이딩에는 조금 참고할 만한 좀 그런 그림이 아닌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다면 다시 이제 뭔가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이 보이니까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반도체 쪽에서 딱 하나 그냥 너 뭐 살래 하면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더 산다 그러면 뭐 살래 하면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두 종목은 이제 아직은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신고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어쨌건 지금 신고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데 오를 때도 탄력 있게 올라가요.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그런데 그 못지않게 최근에 장대 음봉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신고가 근처에 가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들고 있으면서 장중에 지켜보게 되면 급 나가는 날이 최근에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두 자릿수 하락하고 막 하락 VI가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어떻다라고 보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맛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미반도체는 좀 화끈한 맛이겠죠. 매운맛. 그러니까 빠질 때도 좀 이렇게 빠지지만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맛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매력적인 종목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꾸로 이제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부담돼서 접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좀 이제 관심을 가지셨는데 삼성전자 향이 그동안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루하니까 그거 집어던지고 또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쨌건 최근에 좀 보여주는 주가의 어떤 상승 추이는 조금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뭐 거래가 실리는 거,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이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퀄컴이나 델 같은 온디바이스 AI 쪽이 움직이는 거 조금 더 확장하자고 하면은 뭐 어도비나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쪽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너무 반도체 쪽에 HBM3 논리로만 했을 때는 살 게 딱 뻔했어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위시로 한 엔비디아 향 종목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오늘 또 그 관련해서 뭐 이제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소재 쪽이나 전공 쪽이 움직이는 것은 확실하게 좀 온디바이스 쪽 관련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논리가 요런 쪽으로 좀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역시 뭐 삼성전자가 가장 탑픽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곁다리 이제 LG전자도 잠깐 봐드리면 오늘 급등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급등했고요. 오늘도 급등했는데 급등한 이유가 참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때 급등했을 때는 냉각 시스템이 부각됐었잖아요. 근데 네. 요건 제가 이제 그때 요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냉각 공조 시스템 역시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발 그 전력 그 난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냉각 시스템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요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이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장대 양봉 하나가 굉장히 장기간의 하락 동안 이 매물벽을 한번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깨끗해졌다. 근데 그들이 이제 쭉 조정받았다고 원위치가 됐는데 다시 오늘 올랐는데 오늘 오른 걸 찾아보니까 중간 배당 500원 하는 거, 전기차 충전 사업 좀 이제 그 박차를 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에 전장 부품 조금 이제 늘리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아직은 제목은 붙은 적이 없어요. LG전자가. LG는 근데, 예. 없잖아요, 아예. 온디바이스 AI가요? 아니요, 많죠. 엑스와 로보, 가전 다 그게 온디바이스잖아요. 아, 그 예, 쪽으로. 전장 자동차까지.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단순히 그 핸드폰 뭐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기반의 AI는 LG 그램도 있고. 그렇죠. 그죠? 노트북, 뭐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심지어 자동차 네네. 등등 네네. 가전 모든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LG전자가 올라갈 때 온디바이스 AI라는 제목이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LG전자가 이렇게 뭐든 재료가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어쨌건 LG전자도 이제 그런 쪽에 좀 간판이 걸린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건 거래가 많이 실려가지고 장기간 하락한 매물을 좀 많이 좀 털어냈다라는 거 이런 건 기술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오늘 팔았는데.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개고요. 뭐 그리고 나머지 그럼 반도체 뭐냐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안 갈 거냐 그러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ETF 같은 거 왜냐면 다 어울러서 갖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좀 수급의 시소 게임 논리로 봤을 때는 또 반도체가 또 쉬는 날 2차 전지가 또 올라가면서 지수는 또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시 뭐 인덱스 ETF 요런 정도가 좀 중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일부 이제 트레이딩하는 쪽에 대해서는 뭐 이준희 대표님이 워낙에 뭐 잘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쪽은 사실 저는 요즘에 그 자동차 부품주 쪽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보다 호재가 만발한 종목이 없었던 거예요. 연초에 신고가. 밸류업부터 시작했죠. 네. 밸류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뭐 실적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제가 해프닝이었긴 했지만은 지배구조 이슈 나왔었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올라가는 건 이제 인도법인 상장 그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올해 가장 호재가 만발한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그룹주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품주가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그 현대차의 그 인도법인 상장 이슈 때문에 지금 부품주 쪽이 지금 자극을 받고 어제 사실 그 관련한 종목들이 리스트업 돼가지고 돌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원래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이름이 뭐 같은 종목이긴 한데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바닥에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화신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단기에는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근데 여전히 뭐 길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그래도 조금 뭐 리스크를 조금 관리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이 아닌가. 근데 그 외에 뭐 전력 설비주나 뭐 K푸드나 뭐 이런 화장품류의 이런 종목들은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격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성향에는 맞는 sek터가 현재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밑에서 이제 좀 추세를 잡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또 뭐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꼽자면 뭐 이런 자동차 부품주 쪽. 저는 그래서 요런 쪽.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가족분 중에서는 팔딱팔딱 뛰는 거를 되게 잘 소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조금 그런 쪽이 좀 느리시거나 아니면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바닥권에 있는 또 이런 또 이 힌트들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이쪽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력 반도체, 오늘 시스템 반도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어요. 움직임이 좋았는데 아까 어느 분이 이제 댓글창에 DB 하이텍이 왜 시간에서 6%가 오르고 있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좀 찾아봤더니 지금 보니까 테슬라 납품 관련된 단독 뉴스가 떴다고. 근데 단독은 우리가 못 믿잖아요, 요새. 그렇죠. 네. 시간으로만 올라가고 또 아침에 개부를 떠서 장 또 마감 올릴 수 후에 있는 나온 맞지. 단독 뉴스. 네. 여기 그 SK 쪽의 그 파운드리 쪽하고 네. 이게 결국은 그 보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 GAN 그 뭐지 이 화합물 반도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이 SK 쪽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이 DB 하이텍 이쪽밖에 없으니까 이걸 연결지면서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뭐 그런 단독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내일 확인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요새 단독 뉴스에 워낙 당한 분들이 많아서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두가 전력 반도체 저전력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의외로 예를 들면은 전력 수요 폭발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신재생이나 물론 오늘은 완전히 좀 꿈틀대긴 했는데 액침 냉각이나 요즘에 좀 잠잠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이제 이 약간 논리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외부의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저전력 그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온 디바이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 되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용량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그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AI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면 역시 좀 뭐 저전력 쪽이나 이런 쪽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어부부 반도체라든지 뭐 하나 머티리얼즈인가요? 뭐 요런 이제 좀 저전력 메모리 관련한 요런 종목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런 쪽 관련한 이제 패키징이나 뭐 팹리스나 시스템 요런 쪽이 좀 같이 움직였다는 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건 과거보다는 온 디바이스 쪽에 좀 색깔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 내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승우. 네, 그거가 한 주 빠지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니까. 앞으로는 더 저기 불러주시면 더 자주.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조성우 부장님, 고맙습니다.